어제 공수처에서 윤 대통령의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려 시도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하는데요. 함께 보시죠. 대통령께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는 업무가 비서실의 업무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라고 해서 지금 관저로 이동해서 전달할 예정입니다. 출석 요구한 날짜가 어떻게 되시죠? 수요일 18일 10시 공수처로 출석하시라고 지금 출석 요구서에는 기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혐의로 출석입니까? 내란죄와 직권남용죄로 알고 있습니다. 관저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일단 저희들이 특급 등기도 우편물도 지금 발송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등기는 언제 받는 날짜로 보내셨나요? 오늘 밤 아마 될걸요? 특급으로 갔으니까. 자, 공수처가 중심이 되고 있죠.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 그래서 이 공수처가 키를 잡고 대통령이 소환장을 전달하려 했는데 불발됐다라는 입장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실에 전달하려 했지만 업무 소관이 아니다. 직무 정지돼서 대통령이 전달해 줄 수 없다라고 거부했죠. 저게 맞죠, 법적으로. 그런데 그걸 모르고 공수처가 대통령실에 간셈이 된 겁니다. 한남동 관저 경호처 직원이 우리 업무 소관 아니다라며 역시 같은 이유로 수령을 거부한 상황입니다. 자, 이 궁금한 게 등기로도 보냈다는데 앞서 공수처가 말했던 특급 등기로 보냈다는데 그러면 굳이 저 비서실과 한남동 관저 경호실에 가서 실랑이를 벌인 이유가 뭡니까? 똑같은 건데. 사실 저런 모습을 보면서 좀 실망스럽습니다. 지금 뭐 법 절차에 따라서 수사가 진행을 해야 되지만 굳이 저렇게 소환장 발부하는 거를 그 언론에다 노출시켜가지고 공수처가요? 예, 용산에 갔다가 또 관저 가는 그런 장면들을 다 공개를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예? 지금 그 뭐 특급 등기로다가 보냈는데 결국은 뭐 대통령 본인한테 그게 들어가는 거는 분명해진 건데 이렇게 저런 모습들을 공개함으로 인해서 저게 우리 국민들에게도 과연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칠지 뭐 저 담당하는 부서에서 일한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일종의 어떤 보여주기식이라. 예. 하지만 일반 국민의 모습에서는 입장에서는 저게 이렇게 편한 모습은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저런 게 다 또 외신에 나가가지고 하게 되면은 이게 우리 내부의 문제인데 이런 것들이 자꾸만 공개되고 표출되고 또 세계 언론을 타가지고 공개되는 거 이런 거 자체가 우리 국가 이익에 반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요, 저거를 거부한 대통령실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혹시 공수처가 그걸 염두에 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직무가 정지되면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에게 뭐 문건이나 이런 걸 보고할 수 없게 돼 있잖아요. 거부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예. 지금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지금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예. 대통령실에서 저걸 접수해가지고 대통령한테 전달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그럼 되는 공수처는 거죠. 저 법적인 걸 몰랐습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일부러 간 겁니까? 제가 그 공수처 일하신 분들의 속내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은 저거는 대통령한테 그 대통령실에서 역할을 할 수 없는 요청을 한 거죠. 저는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그 법과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되지만 불필요하게 이렇게 외부에 노출하고 이렇게 언론에 노출하는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좀 더 네. 신중하고 조용하게 이게 좀 여러 가지 절차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논란이 있습니다. 방금 보셨던 것처럼 마치 검찰과 공수처, 경찰이 경쟁이라도 하는 듯 어떤 조직의 어떤 자존심 싸움이라도 벌이는 듯 서로 똑같은 수사를 중복해서 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소환을 양쪽이 동시에 통보한 겁니다. 공수처는 18일까지, 검찰은 21일까지 공수처로 나오세요, 중앙지검으로 나오세요 라고 소환을 통보한 상황입니다. 같은 혐의로, 같은 수사로, 같은 사람에게 동시에 다른 날짜와 다른 장소로 각각 나오라고 요구를 한 상황. 똑같은 수사인데 그 뭐 어디로 가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거 그 대통령의 어떤 헌법 위반과 이런 위법 위헌 행위를 떠나서 과연 저렇게 대한민국의 모든 수사기관이 대통령을 향해서 그 경주하듯이 달려드는 저 모습이 정말 우리로서는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이거는 뭐 국민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수사를 하는 분들 사이에 조율을 해가지고 어느 한쪽이 그 담당을 해서 이제 대통령 그 조사를 하는 방향으로 돼야 되고
화면에도 나오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좀 피의자입니다. 피의자이지만 대한민국 한 국민으로서 갖고 있는 어떤 개인의 어떤 권한도 있고 어떤 존중해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다 고려를 해가지고 이런 대통령 탄핵이라는 이 사태가 우리나라의 이미지와 국민 분열을 더 가속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되고 최대한 피의자에 대한 예우도 해주면서 존중도 해주면서 엄정하게 법적 절차는 묻고 처리해 나가는 그런 성숙된 시민의식, 또 우리 관계에서도 관료들도 또 이런 사법 당국도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들도 안심시킬 수 있고 우리 국제사회도 대한민국의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김광선 변호사님, 그러면 공수처도 나오라고 하고 검찰도 나오라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경우에는? 왜냐하면 대통령은 제가 볼 때는 어느 쪽도 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공수처가 됐든 검찰이 됐든 어느 쪽으로 가면 조사를 하면서 제가 볼 때는 긴급 체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대통령 신병을 누가 먼저 확보하느냐에 관한 경쟁이 굉장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게 뭡니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공수처요, 수사 권한이 있어요. 기소 권한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경찰은 수사를 해서 영장이 됐건 결과가 검찰로 넘어가죠. 검찰 다 모이게는 돼 있죠. 근데 이게 너무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엇박자를 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공수처에서 검찰한테 사건 잊혀보라 그러잖아요. 잊혀보는데 구속 기간 같은 걸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 수사도 좀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수사 기관도 좀 차분하게 엄정하게 수사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